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미국 직투를 하실 때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개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투자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를 중심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방법의 다양화를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4가지로 한국판 테슬라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압도적인 것이 바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인데요. 밸류체인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좀 미미하죠. 그래서 얘는 좀 제외를 하고요. 두 가지가 또 커버드 콜 형태와 채권 혼합 형태가 있습니다. 2,300억, 3,400억인데 얘네들은 실제로 이 엣지 투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배당 투자가 주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서도 60%씩 70%씩 혹은 8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하더라도 그냥 보유하면서 언젠가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적은 비중의 엣지 투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채권이나 커버드 콜이 없어요. 실제로 그냥 순수 주식 그리고 순수 주식의 레버리지까지 들어가는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30개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같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배터리 아저씨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중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벤츠, 도요타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거의 뭐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천장이 또 없죠. 왜냐하면 뭐 목표 주가가 800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00불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성에 같이 투자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5%, 10%라도 담아두는 것이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과 ISA 그리고 퇴직연금의 70%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판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시면은 테슬라가 언젠가는 한번 사고 치지 않겠느냐. 게다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잘 아실 텐데 아직 트럼프는 취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그런 포인트를 좀 미리 들어가자는 거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그 주 무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 고점에서 지금 한 15% 정도 지지를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우리 같이 투자하고 있는 팀 쏙3 플러스 한 7%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올라와주면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미국 빅테크들은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그런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게 현 시점인 것 같아요. 테슬라 밸류체인 ETF와 테슬라 본주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같이 가는 흐름이 맞죠. 보면은 이렇게 좀 오를 때 더 오르는 것이 에이스 테슬라 ETF고요. 파란색은 실제 테슬라 본주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게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지만 엣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승할 때 더 폭발적인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달러 오르면서 같이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약간 저항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7,172억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되게 멋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EV 서포터즈 플러스 테슬라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ETF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증가되셨기 때문에 자, 프라이스 리턴은 PR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격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덱스를 추정하는 것에 있어서 PR, 배당이 없는 상태로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V 서포터니까 관련돼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57480을 쓰고 있고 상장일은 지금 1년 남짓
조금 넘었는데 7천억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순자산 7천억이고요. 배당금 없습니다. 최소 보수가 0.5%입니다. 운용사가 0.26 정도 가져가고요. 나머지 기타 사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 그리고 IT, 경기 소비재, 산업재, 소재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다라는 포인트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테슬라를 안 사셔도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많이 접하실 거니까 제가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네들이 최초에 상장할 때 구성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 테슬라의 밸류체인을 구성했는지, 똑똑한 사람들이 ETF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디렉션이라고 우리가 ETF를 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슬라에 1.5배 ETF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기본 본주가 9%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2배짜리도 7%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니 쉐어즈라는 이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 ETF 운용사도 2배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테슬라 관련된 본주와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가 개별 종목이거든요. 이제 CAT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업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 AMD가 또 반가운 종목들이 있고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펑이라고 하는 이제 리튬 배터리 만드는 중국 회사, 그다음에 환학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엔솔은 예전에 고성능 배터리에 강점이 있어서 실제로 테슬라의 좀 고성능 모델에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도 배터리 아저씨한테 속아서 아주 많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옛날 얘기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신뢰도 이런 문제는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과 배터리 산업을 밀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상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애초에 얘네들이 구성했던 ETF의 라인업, 그리고 최근에 25년 1분기까지 좀 변동됐던 라인업을 보면 원래 1.5배였는데 2배로 늘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했던 거니까 이유가 있겠죠. 2배로 늘렸고 테슬라 본주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1, 2, 3, 4가 테슬라 관련된 주식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5위부터 총 34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간펑 여기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파나소닉이 들어와 있네요. TSMC, LG 엔솔, AMD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학 여기 있고요. 환학. 삼성전자도 밸류체인에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LNF 들어와 있고 채권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주식에 대한 1, 2, 3, 4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비중이 되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식이 상승할 때 극대화될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 극대화돼서 빠지겠지만 엣지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를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게 여러분들의 큰 틀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왜 자꾸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 배터리는요, 우리가 알던 그 중국 배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한테 많이 배워갖고 실제로 얘네들이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발도 하고 뭐 배터리 성능도 안 좋았지만 2010년도부터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국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보조금, 원자재 공급망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CATL이라는 세계 배터리 1위 업체를 바탕으로 성장을 급격하게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MCM이라고 해서 니켈, 카드뮴, 망간 대신에 리튬 배터리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배터리는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종목들의 배터리가 많이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미 한국산 수준으로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특성을 제외하고 나면은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궤를 나란히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앞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CATL이 공급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산업의 분야가 돼버렸던 게 바로 배터리 산업입니다. 자율주행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게다가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 같이 이 산업 하나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을 둘러싼 파급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자율주행을 경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실제로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지금 이미 자율주행에 대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인 택시를 이미 하고 있고요. 편의점이 움직이고 있는 서비스도 상해가며 하고 있죠. 그래서 2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들이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레벨 3까지도 이미 성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레벨 3 손을 놓는 단계부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자율주행 산업도 테슬라의 중요한 밸류체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AI를 바탕으로 한 이제 5G 데이터 처리 기술 보안에다가 카메라 센서가 이제 가장 하위 기술로 된 거예요. 예전에는 카메라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다 카메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포인트보다도 AI를 바탕으로 실제로 차가 판단하고, 차가 멈추고 경찰 수신호와 대화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밸류체인을 관련해서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자율주행 측면이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해서 지금 앞선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모빌아이, ADAS라고 하나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래서 웨이모와 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글하고도 경쟁하고요. 근데 웨이모는 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대 아이오닉 5랑 그다음에 어디더라, 우버 택시와 또 제휴를 한다라고 그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치열해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 뭐 주접 떨듯이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되게 치열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룡 싸움은요. 로보택시 서비스, 인프라에 또 아마존과 구글도 포함되어 있고요. AI 데이터를 분석하는 팔란티어, 그리고 팔로알토 보안 관련돼서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저 팔란티어 들고 있잖아요. 근데 페이팔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딴소리 하는 건데, 페이팔의 결제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그리고 벤스 부통령과 페이팔의 관계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또 유착 관계가 또 있지 않을까. 페이팔이 최근 좀 오르긴 했는데 다른 종목 비하면 덜 올랐거든요. 페이팔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3일 동안 계속 올랐어요. 빅테크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일정 수준 하락했던 종목들 좀 사고 싶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샤오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 여러분 테슬라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 에이스, ETF 이런 걸 하시거나 해서 엣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밀려있는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주가 보시면은 2024년 저점 대비해서 이때 얼마였습니까? 12,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야? 18,000원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비중이 작아도, 만약에 빠져도 사실 뭐 크게 데미지가 없진 않겠지만 좀 적고, 오를 때는 또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팔아서 제피나 슈드 혹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미당 이런 것들을 사는 방법도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익률로 쳐도 애매한 그런 포인트가 없습니다. 9%가 올랐고 3개월 동안 56%, 6개월 동안 좀 밀렸다가 1년 동안 62%나 올랐습니다. 상장 이후에 82%가 올랐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키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주간으로 매번 자료가 나와요. 제가 카페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가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은 마음 아픈 소식이겠지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게 또 가장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ETF들 다 중국 관련된 ETF들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는 테슬라가 앞서 보셨다시피 고점에서 좀 조정받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약 2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 10%밖에 안 빠졌지만 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 여러 가지 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보다는 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뭐 전기차 전망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봐도.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계를 보더라도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저도 같이 흥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한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